트럼프가 심각한 발언을 했죠. 며칠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자신의 재임 중에 나토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책임자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침공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냐고 물었을 때 러시아가 원하는 뭐든 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발언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EU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 국방장관 출신으로 TV에 자주 나오는 EU 최고 책임자 앞에서 트럼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돈 안 내면 러시아 보고 침공하라고 장려하겠다 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포탄 발언으로 유럽은 비상이 걸렸고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11일 날 내고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거라는 암시는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했고 바이든조차도 폴란드하고 발트 국가에 공격해도 된다는 시도를 보내는 것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예상되고 있어요. 푸틴은 지난 9일날 미국의 트럼프 앞잡이인 CNN에서 잘린 터커 칼슨 있죠. 부통령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거구 앵커 출신입니다. 이 사람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 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한국의 통산 전략에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 대선에 따라 통상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일반 관세율 인상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의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매우 강경하게 고수하려고 하고 한국의 통상 정책에도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전쟁 때문에 유럽 나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EU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EU를 겨냥한 관세를 강압적으로 누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세를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매출의 2에서 7%를 세금으로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측근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유럽이 규제하면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왜 봐주느냐, 유럽이 미국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당시 EU를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관세를 굉장히 부과를 했죠. 이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 적자가 요 근래 266조를 넘어선 걸로 추정이 돼서 그때보다 더 심한 압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부가 10개 이슈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올 무역 최대 변수가 트럼프 선거다. 트럼프 재집권한다고 가정하고 대응이 핵심이다. 철강, 환경, 관세 폭탄 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IRA와 칩스법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으로 국내 2차 전지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는데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때려버리고 해외 오염 관세까지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이 쿼터제를 한국에 강요해서 수용시켰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에는 쿼터 축소와 관세 폭탄이 또 우려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통상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안보 전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거의 러시아의 군수품 포탄 제조 공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돈도 들어오고 러시아의 로켓 핵 기술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미국 대선 이런 최악의 전개 상황이 올 수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변수로 트럼프가 됐을 때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올 때 대비해서 우리도 독자 핵 개발에 대한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없이 한국은요, 미국하고의 안보나 이런 교섭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러시아 손들어주고 있는 대로 그냥 거기서 휴전하고 끝내고 러시아가 나중에 또 더 틀어먹어도 지원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재임 시에 방위비 분담 압박,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취소, 전략자산 재개 시의 비용 요구 등 한국의 안보 압박을 했고 북한의 김정은과 딜 치려고 했지요. 다시 집권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순위 때문에 EU가 난리가 났습니다. EU는 1년 내에 방산 능력을 키우자라고 이야기하고 독일, 프랑스, 폴란드 삼각 동맹을 부활해야 된다. 독일의 디셀돌프 카니발에 거기에 이제 인형들이 막 카니발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총을 들고 가는데 등 뒤에서 트럼프가 칼을 찌르는 그런 대형 인형이 지나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어요. 유럽이 미국의 뜻대로 유럽을 포기했을 때 미국 또한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미국의 상원이 950조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처럼 나토를 돕지 않겠다 유럽을 우습게 여기지만은 미국도 결국 유럽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동맹관계로서 유지된 거지 트럼프 말대로 마치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안 내면 너가 죽든가 살든가 우리는 모른다고 갔을 때 유럽의 지도가 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미국의 기축 통화 달러를 인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동맹을 하지 않는다면 유럽 또한 세계 2의 경제 블록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해 갈 거다. 그랬을 때 미국의 재정 상황이나 국가 부채나 화폐 남발에 대한 부분에서 달러의 공신력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미국 또한 어려운 일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 돕지 않고 러시아가 점령한 땅, 그러니까 2008년에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012년에는 돈바스를 먹고 이번에 전쟁에서 자포리아 등 남부 지역의 땅을 곡창지대를 더 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남한 정도 크기 되는 땅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발을 빼고 러시아가 휴전했다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패전할 경우 10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향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바다를 건널 필요 없이 육로로 엄청난 우크라이나 난민이 나토 각국에 밀려들면서 수습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거다. 그러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빨리 지원해야 된다. 러시아의 전략은 조금씩 야금야금 주변 국가를 먹는 겁니다. 푸틴이 2월 초에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라닌그라드, 과거에 보면 프로이센 공화국의 발상지인 퀘네이스베르크죠. 이 퀘네이스베르크는 칸트의 고향이라고 부르던 동프레이센 땅이었는데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러시아가 이 땅을 뺏어버렸죠. 이 땅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땅에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동구권들이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의 역의 영토, 과거는 이 땅이 발틱 삼국과 연결되어서 러시아의 영토로서 존재했는데 이제 발틱 삼국이 독립하고 폴란드하고 상위에는 수바우키 해랑이라는 가느다란 해당을 통해서 지나야 그 역의 영토 칼라닌그라드에 갈 수 있어요. 최근에 푸틴이 발트에 남은 유일한 러시아 영토 칼라닌그라드를 2월 초에 방문을 했어요. 과거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갈 수 있던 이 칼라닌그라드에 작년부터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했어요. 최근에 독일의 한 매체는 국방부 기밀 문건을 입수해서 폴란드 수바우키 해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발틱 삼국과 폴란드를 자르고 자기의 역의 영토 칼라닌그라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폴란드 수바우키 해랑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틱 삼국이 러시아로 포위되고 폴란드나 이 서방으로부터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져서 러시아에 쭉 둘러싸여서 포위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가 발틱 삼국을 차례대로 먹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대체로 이런 나라들을 먹는 방법이 러시아 인구를 이주를 시킵니다. 과거에 자기들 위성국가나 식민지였을 때. 그래서 지금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러시아 사람이 4분의 1쯤 달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는 비율이 좀 작습니다만은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는 러시아 사람 비율이 많아요. 러시아가 이들을 부추겨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랬거나 조지아에서 그런 것처럼 러시아 군대를 침투시키면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폴란드나 발틱 상국이 난리가 났고 에스토니아는 스위스만한 나라인데 과거에 에스토니아의 영토였던 땅이 소련이 떼갔어요. 소련으로 변한 에스토니아의 영토가 이반고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에스토니아의 3대 도시 나르바 사이에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우정의 다리라고 강위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계통의 나라인데요.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는 나라죠. 이 나라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EU 가입도 신청했어요. 2019년 총선 때 친EU파가 패배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친러 정당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친EU파 세력이 이겼습니다. 몰도바도 러시아가 몰도바의 일정한 부분의 땅을 역의 영토로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몰도바 대통령이 러시아가 외부 방해 공작을 통해 몰도바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동쪽 편이 트랜스니스트리아라는 일종의 이 러시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가 국경인데 그 사이에 강 하나가 있는데 그 강 동쪽 편에 뱀처럼 길게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니스트리아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사실상의 유엔의 인정을 받지 않는 독립국가고 공산국가가 아니라면서 러시아의 군대가 상당히 주둔하고 뼛속까지 천넉의 국가가 됐어요. 유엔 사항에서는 몰도바의 영토에 속하지만은 몰도바가 통치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주하고 있어요. 몰도바 인구 한 300만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몰도바를 공격하려면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와서 가야 돼서 못할 거라 봤는데 남쪽의 헤르손까지 러시아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리아하고의 거리가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도 언제든지 러시아가 침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도바가 여러 가지 친러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돈을 빼돌리는 세탁과처럼 되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핑계 삼아서 러시아가 트랜스니스트리아에서 주둔시키고 있는 러시아 군대 등을 가지고 몰도바를 침공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입니다. 여러분이 조지아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고 과거에 세바르드나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조지아 대통령도 했고 또 스탈린도 조지아 출신이죠. 그런데 조지아의 동쪽에 흑해 연안에 아파지아라는 인구 24만 명의 땅이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친러 지역이 되어 있고 그 조지아 중간쯤에 위에서부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남오세티아라고 해서 인구 5만 3천 명 사는 지역에 이것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2003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키시발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파지아하고 남오세티아 영토를 수복하겠다고 하면서 긴장이 벌어지고 결국은요 2008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시작했죠. 아파지아 군하고 같이 러시아가 흑해변에서 내려오고 또 남오세티아를 공격하고 이러다가 며칠 만에 조지아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다가 손을 들었지요. 그때 당시에 미국과 조지아가 동맹관계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해서 미국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발을 빼고 조지아가 박살이 났습니다. 조지아 또한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처지고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두 군데 땅이 러시아의 지금 친러 세력에게 점령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수바우키 해랑을 통해서 폴란드와 자신의 역의 영토 칼라닌그라드를 폴란드 땅을 연결해서 먹어버리고 발트 상국을 포위하고 몰도바를 먹고 조지아를 먹고 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총리가 지금 독일, 프랑스와 삼각 동맹을 부활하자고 하지만 2차 대전 때 보면 결국 폴란드가 침공을 당해도 프랑스나 영국군이 제대로 싸워주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러시아의 앞으로 방향은 영토 확장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문제로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